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한국 자생춘란에 있어서 신화가 올라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배하고 있는 여러 품종들 중에 오늘은 두화소심 1호라와 산채품인 단엽종 신화를 집중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출란의 변이를 기다리는 출란계의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모든 애란인들이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의 재배 환경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들이고 신화를 받으면서 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수십 년 동안 출란을 접하면서 매일같이 그 관심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미 시중에 전시를 통해서 검증되어 출품되고 수없이 많은 득상을 했던 두화소심 1호라를 제가 집중해서 영상에 올려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1호라입니다. 1호라는 두화소심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애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꼭 재배를 하고 싶은, 그래서 꽃을 피워 전시에 출품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화를 말하자면 이제 가을 신화를 조그맣게 붙어 있다가 성장이 멈춘 과정에서 다시 신년 새해 들어서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가까우니까 그 신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촉과 대비될 만큼 서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꽃은 보았지만 모촉의 일반 민출란의 그 무채색의 그 녹색의 잎에서 두화소심을 이미 꽃을 보았고 전시에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무지입에서 다시 신화가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서가 올라온다든지 서반이 올라온다고 하면 많은 애란인들은 꽃을 이 신화 쪽에서 1, 2년 정도 더 신화를 받고 모촉이 됐을 때 볼부에서 화분화의 시기에 꽃으로 올라오면 서반에서나 서에서는 색다른 색화의 꽃이 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서나 서반에서는 황화나 홍화가 피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볼 때에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청무지입에서 예를 들어서 서나 서반이 그리고 다른 무늬반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 꽃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꽃은 잎에 따라서 색상이나 형태나 내지는 화색을 갖추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앞쪽에 있는 청무지입의 이 1호라의 모습은 보통 보편적인 형태의 무지 청무지입니다. 여기에서 두화가 올라왔고
그리고 소심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무집에서 신화가 새롭게 말하자면은 약해가 아니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변이가 일어나서 서반이나 서가 올라왔다면 확실한 그 컬러가 있는, 색상이 있는 그런 변이가 일어났다면 아마도 그쪽에서의 꽃은 또 다른 색화가 올라온다는 것을 누구라도 그렇게 높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한국 자생출란의 그 변이가 자생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재배하고 있는 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투를 키우다가 복륜으로 가거나 복륜을 키우다가 중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키메라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변이가 되기 전의 잎에서의 꽃은 그대로 그 문양과 형태에 따라 올라오지만 비례해서 올라오지만 잎이 변이가 돼서 변이된 쪽에서의 꽃을 달게 되면 역시 잎에 따라서 그 확률적으로 그 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1호라의 금년 모촉에서의 신화가 올라오면서 제가 100% 변이되어 컬러가 있는 색상으로 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육안으로 볼 때 확연히 다른 신화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광합성을 통해서 녹이 차기 전에 그렇게 배추서 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에 영상에 올려본 거면은 기부 쪽에서부터 그리고 거의 60% 70% 정도 성장된 과정에서의 잎을 보면 빠르게 성장한 면모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재배의 그 횟수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변이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서나 서반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서 소멸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서반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확실한 서반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서성을 엄청나게 강하게 띄고 올라왔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화에서 화분화 시기에 꽃을 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서성을 띄고 올라온 이 신화, 작년 가을 신화가 금년의 신화로 벌써 이미 거의 60, 70%가 성장하였기 때문에 다시 여름에는 이 신화 앞쪽으로 금년 신화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에 두 촉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두 촉이 올라오는데 또 다른 신화의 모습도 강하게 서성을 띠고 서반처럼 올라왔다 하면은 저 역시 재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화소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1호라의 꽃을, 색다른 꽃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바뀔 수도 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뭐 약을 줬다거나 또는 뭐 기술을 썼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겨울, 사계절의 겨울과 여름을 보내고 봄의 신화를 받고
또 가을에 꽃을 피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특별한 온도를 높였거나 내지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웠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그 산채된 단엽종의 신화를 보고 계십니다.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제가 오른쪽은 이제 중간 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촉같이 생긴 그 단엽에 또 모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왼쪽에 있는 것은 손녀라고 하겠죠. 손녀. 그래서 할머니 촉이 따로 있고 어머니 촉이 따로 있고, 이제 보시는 것은 손녀, 다시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신화입니다. 이 신화 역시 거치가 있고 나사지가 있는 단엽종의 난초인데, 역시 이 난초도 기부 쪽에 설을 띄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직 꽃은 보지 못한 상태이고요. 산채돼서 키우고 있는 난초인데, 제가 보니까 삼반이에요. 삼반이고 끝으로 삼반이 잘 들어있고 삼반에 서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반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것은 삼반이다 라고 보여줄 만큼 그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터득되고 경험된 그런 그 난초의 잎을 보는 측면입니다. 잎 끝으로는 녹이 있지만 기부 쪽으로는 서성을 많이 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화소심 1호라를 보여드리고 단엽종의 그 서성이 띈 기부 쪽의 잎을 보여드립니다. 이미 두화소심 1호라는 꽃을 보았기 때문에 신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와서 꽃을 기대한다는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이 단엽종의 아직 미개화인 단엽종의 신화의 서가 잎이 크면서 속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광합성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반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랗게 무늬가 들어서 올라온다면 이 또한 그 꽃을 상당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하에 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이라는 것은 한 품종으로서의 고정이 아니라 그 품종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노대가 나고 신화가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꽃으로부터 DNA의 합성으로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생강근으로부터 올라온 단엽종이기 때문에 아직 꽃이 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꽃으로 인한 그 변이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미 단엽종으로 변이되어 자생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 예측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시간 동안 검증된 부분에서 2% 예측을 합니다. 잎변이나 환엽에서는 주로 두화나 원판이나 매판 정도의 화형이 좋은 꽃들이 핀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 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단엽, 라사지가 없는 민단엽은 꽃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는 확률이 있고, 그러나 라사지가 있고 거치가 있는 난초들에서 상작이 되어 꽃을 달게 되면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라사지가 들어있는 꽃을 피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판성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예측이고요. 정확한 확률은 말씀드리기가 누구라도 어렵지요.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으로 서성을 띠고 있고 서반이 들다가 소멸을 하면서 이렇게 촉수를 늘려가고 확장됩니다. 이 난초는
산반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 기부 쪽으로는 산반과 같은 전체적인 전면 산반과 같은 형태로 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 난초의 모촉은 약 15cm에 가까울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생강에서부터 시작한 연약한 촉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죽지 않고 번식을 한다면 그 정도로 커지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큰 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잎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산채품의 생강근 산채품의 단엽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한국 자생출란의 끝없는 변화, 변이의 품종들이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잘 맞춰진 남쪽 지방의 도서 지방의 난들이 자생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난초들이 민출의 꽃으로부터 색화의 꽃으로 이르기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거나 또는 이제 꽃으로 인해서 교배가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생지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대주에서 꽃을 피워서 씨앗이 떨어지면 거의다가 그 품종, 그 난초의 모습을 다 지니고 신화가 생강이 형성돼서 신화가 올라오면 똑같다는 겁니다. 소심밭에 가면 소심이 많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나 서반 또 사피나 호피반이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오면 거의 다 그 품종들이 그 주변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이제 자연으로 피어서 다른 꽃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은 또 다른 변이된 꽃들이 잎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수없이 많은 난초들의 그 꽃들이 피면서 이 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변이된 잎들이 나오고 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란인들이 주로 이제 이 변이된 잎이나 꽃을 찾고 그것을 재배를 해서 다량으로 번식을 시키고 그것을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출품으로 알리고 또 그것이 이제 가치 기준이 결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난초들이 다양한 품종들이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화형으로나 색화로나 또 잎으로나 수없이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출품이 되고 출현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난초의 희소성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을 해서 교환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처음으로 희소성이 강할 때는 많은 높은 가치가 형성이 돼서 일반인들이 구매하기 어렵지만은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모든 분들, 소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번식이 되고 시중에 나와서 그 난초에 번식이 됐을 때는 가격이 절충이 되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자생출란의 변이 역사가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잎으로도 수없이 많은 문희종들이 그 지상부로 올라와서 많은 에라인들에게 발견이 되고 또 재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새로운 변이의 품종들이 꽃으로나 잎으로 발견돼서 전시 출품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이 한국 자생출란의 그 난개의 변이 역사, 새로운 역사가 그 활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관심 속에 나름대로 재배하면서 느끼고 보는 현실적인 그 농장에서의 신화나 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애나니노로서 상당히 보람과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동행튜브의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식물이나 난초를 재배하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보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